4시의 진진쇼. 202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 지겹게 들었을 말이지만 어쩌겠어요. 그날이 와버렸는 것을요. 거창하게 신년 계획을 세우지 않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살다 보니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2024년 12월 31일에서 하루가 지났을 뿐이니까요. 다르다면 다르고 그리 별다를 거 없는 그런 날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항공이는 늦은 아침을 먹었을 테고, 부산에 사는 박항공이는 아직 침대에 누워 라디오를 듣고 있을 겁니다. 대전에 사는 최항공이는 휴일을 맞아 청소를 했겠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약간의 설렘과 기대를 안고서요. 그리고 좋은 음악이 함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2025년 아이돌 한국어의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4시의 진진쇼. 잠시기를 벗어나 함께하는 이 순간.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란의 DJ 진진입니다. 네, 오늘은 1월 1일 새해를 맞아 오랜만에 찐디의 플레이리스트 신년 특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4시의 진진쇼. 네, 예전에 쌀알보이 때도 그랬지만 코너 이름이 굉장히 뭔가 신과 구가 합쳐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4시의 진진 쇼. 자, 아무튼 2025년에도 이제 4시의 진진 쇼는 계속 될 텐데요. 우리 작가님이 제작진이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그래서 신과 구의 조합, 저는 사실 이 조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음악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자, 2025년 새해를 맞이한 기분은 솔직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새해가 됐지만 뭐랄까요, 플랜들이 한국인들한테 그리고 아로아한테 100%다 얘기는 못하지만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연말에 뭔가 좀 다지기도 했고, 마음을 좀 작년 한 해가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었던 한 해였기 때문에 올해 역시도 좀 정말 멋있는 한 해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DJ로서 아이돌 한국어는 어땠냐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만족하고, 좀 여유가 생긴 그 3개월 차부터 1월이 시작된 거였잖아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4개월 차가 된 그런 DJ였는데, 그러면서 조금은 여유가 생긴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게스트 분들이랑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겼고, 말을 할 때 굳이 막 빠르게 얘기 안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너무 천천히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약간 이런 걸 좀 배우면서 4개월 차부터는 그래도 좀 혼자서 잘 이끌어 나가는 DJ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1년 동안 한 것 같고, 저희가 300편을 저 혼자서, 물론 아도란이 거의 400 몇 회인가요 지금? 300 몇 회인가? 그런데 400 몇 회일 거예요. 400 몇 회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가 300편을 했다고 합니다. 300편 넘게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의 1년 내내 지금 항공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깊기도 하고 뜻이 깊기도 하고, 좀 뭐랄까, 참 라디오 하길 잘했다. 그 플러스 참 잘 이겨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이돌 한국어는 찐디가 직접 고르고 고른 곡
곡들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항공이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로 선곡을 해봤고요. 소개가 늦었지만 처음 들으신 곡은 아스트로의 너라서 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플리의 주제와 같은 곡일지도 모르겠네요. 너라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아스트로 음악 중에서 오늘 이제 좀 추천해 드릴 곡들은 뭐랄까, 아스트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밝은 음악 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자부하고 뭔가 멤버들이 항상 그 앨범에 신경 쓰는 곡들 중에 하나가 발라드 곡이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로만의 색깔이 묻어날 수 있는 그런 발라드 곡들로 좀 그리고 데뷔 때부터 이렇게 쫙 준비를 해봤으니까 오늘 같이 들어보시면서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라서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저는 멤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 플러스 아로아한테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곡을 딱 받았을 때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이건 다 너라서 그런 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곡이다 보니 이 곡을 선곡했을 때도 그리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도란에서도 썼던 곡이잖아요. 이제 BGM으로 깔리면서 제가 어떠한 멘트를 칠 때 깔렸던 BGM인데 그냥 너무 분위기가 좋은, 그리고 따뜻해지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2024년 특히 항공이라서 아로아라서 고마웠던 순간. 사실 저는 그래요. 이게 아로아와 항공이들이 없었다면 사실 저는 라디오를 어떻게 보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전체적으로 그냥 뭐랄까, 제 삶의 원동력, 그리고 제가 힘들 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라서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너라서 참 좋다는 새해 문자 하나 남기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전화도 좋고요. 너라서 작년을 잘 보냈어, 이런 거. 자,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아까 제가 신년 특집이라고 했잖아요. 새해인데 그냥 플레이리스트만 들으면 조금 심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자작곡 라이브를 최초로 2곡이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지금 대본이 눈이 안 들어와요. 오랜만에 긴장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새해 시작부터 뭔가 신고식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긴장도 되는데, 자체적인 신고식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게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고, 자, 그럼 노래 2곡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2025년을 만들고 싶은 분이라면 주목하세요. 아울시티의 Good Time, 그리고 미스터 트릭 스펜서 램지의 Taking a Bath가 이어집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미스터 트릭 스펜서 램지의 Taking a Bath 였습니다. 이 곡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제가 정말 아도란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대화리 와 이제 곡 얘기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드럼앤베이스에 대해서 요즘에 되게 많이 바뀌었다, 드럼앤베이스 스타일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전에 뭐랄까, 드럼앤베이스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그 쿵쿵 찔러주는 그 비트가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곡 좋은 게 뭐가 있을까를 찾고 찾다가 이 곡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운전하실 때, 아니면 뭔가 내가 좀 운동할 때, 아니면 내가 좀 신나야 할 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정말
목욕을 한 듯이 그 피로감이 좀 씻겨 내려가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한번 추천해 드려 봤고요. 그보다 앞서 들으신 곡은 아울시티의 굿타임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좀 대중성 있는 그런 신나는 곡이죠. 그래서 그냥 듣기에 너무 편하고 팝 스타일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팝 음악을 좀 안 듣다가 듣기 시작한 계기가 아무래도 K-팝은 팝과 좀 닮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뭔가 코러스 부분에 등장하는 그냥 그 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이 뭐가 있을까를 좀 요즘에 찾고 있는데 그 곡 중에 하나가 아울시티의 굿타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곡이 있을지 싶네요. 선곡 요정이 마음에 드셨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유료 문자나 반디의 무료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다음 곡은 라이브니까 더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허허허허. 자, 다음 트랙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곡이기도 하고 뭐랄까 좀 저한테는 의미가 깊죠. 이 진랩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서 어쨌든 저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두 곡이 있다면 오늘 이제 그 두 곡을 들려드릴 텐데 힘들었을 때 들으시면 좀 위로가 되거나 아니면 나도 저 때가 있을 텐데 라고 회상을 하시면서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은 그 마치라는 친구가 또 피처링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뭔가 같이 부른다는 느낌으로 아마 재밌게 풀어볼 텐데 진진의 날 위해 라이브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난 힘을 키워 집 나와 사는 서울에서 꿈과 현실 중간 경계서 내 서서 혼자서 내 자신과 싸우면서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항상 의심하고 내 후회하면 미친 듯이 막고 내 성공에 가까워지기엔 두려움 깨부수며 많은 눈물 개워내야 해 더 이겨내야 해 날 키워주신 엄마 아빠를 위해 타지에서 고생하는 형을 위해 아직 웃고 계신 할머니를 위해 동거동락하며 버텨주던 팀원들을 위해 내 팬들을 위해 저 위에 닿을 수만 있다면 내 살감마저 벗겨져도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리 반복하며 버텨왔지 내 10년 절대로 쉽게 꺾이지 않는 내 신념 다시 후회하지 않고 싶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날 위해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날 위해 Don't give up for me, never give up for me 날 위해 이겨내줘 Don't give up for me, never give up for me 날 위해 더 버텨줘 Don't give up for me, never give up for me Don't give up for me, never give up for me 당연히 이겨내야 하는 사람 착해야만 하는 사람 팀 덕에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더 포기 못했어 상처받은 것만큼 보여주지 못했어 기댈 수 있는 사람 힘이 들 때 찾는 사람 나보다 남한테 맞춰져 있던 삶을 살았던 내가 더 포기 못했던 이유는 내 꿈은 아직 시작도 못했어 다신 후회하지 않고 싶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날 위해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날 위해 Don't give up for me, never give up for me
감사합니다. 네, 진진의 날 위해 듣고 왔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이게 제가 맨날 음악인 사랑방 하면서 막 귀가 막 이야 너무 라이브를 잘하신다 막 이랬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야 라이브를 할 줄이야. 그리고 심지어 이 날 위해라는 곡은 라이브를 어쨌든 녹음할 때 이외에는 제가 처음 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더 긴장이 되고, 또 이, 그냥 평소에 이 스튜디오에서 하던 느낌이랑 또 서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느낌은 또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떨렸습니다만, 잘 해낸 건지 우리 항공이들이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날 위해라는 곡은 제가 썼던 이유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어쨌든 저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나를 위해서 산 적이 있을까? 또는 그리고 뭔가 난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이지? 라는 고민을 할 때, 왜 너는 남한테만 맞춰서 살아? 라는 의문을 저한테 던지는 그런 곡이었어요. 예. 제 성격상 뭔가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고 좀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너는 그러면 널 언제 챙길래? 라고 약간 혼줄 내주는 그런 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자존감도 그렇고 뭔가 저의 자신감 자체가 굉장히 하락이 되어 있을 때 음, 썼던 힘들었을 때 썼던 두 곡 중에 한 곡이었고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좀 살아라 어,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자, 사실 이 곡은 뭐 이따가 제가 자존감이라는 곡도 들려드릴 텐데 그 두 곡이 저는 좀 닮아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장르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그냥 날 위해를 듣고 자존감을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라이브도 순서대로 들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두 곡을 좀 같이 들어보시면 그래도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 곡을 좀 공개하고 나서 팬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좀 쉬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진랩을 발표하기 전에 1년 전에 써놨던 곡이기도 하고 그래서 힘든 시기는 다 이겨내고 곡을 발매한 부분이라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사람이라는 건 언제나 롤러코스터처럼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런 시기가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힘들었을 때 내려갈 때 그 바닥에서 썼던 곡이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졌나요? 힘들어도 다들 그렇게 어른이 되는 것이지요. 자, 계속 두 곡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스트로의 성장통 들려드릴 텐데요. 이거는 아스트로의 2집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성장통을 겪듯이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일어나가면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 물론 아스트로의 성장통은 이제 뭐랄까 이 연인 관계에 있어서의 성장통, 뭐 아파도 참을만 했던 건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그런 곡이어서 추천을 해드려 봤고요.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저스틴 호크스의 Better Than Gold입니다. 오늘 이제 드럼앤베이스를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드럼앤베이스 장르에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신선한 곡들 두 곡을 제가 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곡도 드럼앤베이스이기 때문에 성장통과는 잘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분위기 전환 겸 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잘 될 겁니다. 노래 듣고 오시죠. 네, 여러분은 지금 2025년 푸른 뱀처럼 유연한 방송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청취 소감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유료 문자나 무료 반디 앱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혼자 진행해서 사실 조금 외로운데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
자, 이제 다음 노래도 추천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아스트로의 발라드 특집 플러스 저의 요즘 꽂혀있는 노래들을 여러 가지 섞어서 들려드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의 제 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처음으로 이렇게 긴 랩을 데뷔 초반 때 받아봐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밤새 그때 제가 뭔가 랩의 그런 뭔가 꿈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썼던 곡이어서 추천을 해드릴 곡은 바로 아스트로의 풋사랑입니다. 이 부분에 저의 랩뿐만이 아니고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에너지가 너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풋사랑. 풋사과는 들어봤지만 풋사랑 뭐 첫사랑도 아니고 그냥 그 풋풋한 어릴 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쓴 곡이고 제가 쓴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이기용배 작곡가님들이 정말 이 노래 쓰시고 나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신 그런 곡입니다. 자, 아무튼 뭔가 이별하신 분 또는 뭐 굳이 그렇게 접근을 또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풋사랑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성장하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스트로의 풋사랑 그리고 이어서 아스트로의 사랑이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찐디의 새해맞이 플레이리스트 잘 듣고 계신가요? 생각해보면 제 음악은 정말 제 음악 취향은 좀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발라드 틀었다가 드럼앤베이스 틀었다가 요즘에 꽂힌 장르가 이제 드럼앤베이스다 보니까 추천을 앞서 해드렸는데 아스트로의 사랑이 그리고 풋사랑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플레이리스트를 보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이 보이다 보니 좀 성향도 보이는 것 같고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플레이리스트 특히 요즘에 이제 곡들을 그 레퍼런스 그리고 좀 내가 모르는 곡들 좀 찾고 싶은 마음에 노래를 좀 듣고는 하는데 요즘엔 플레이리스트를 전체 듣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뭔가 그 사람이 이 곡을 좋아해. 그러면 나는 이런 류의 음악을 듣고 싶은데 그 사람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가면 그런 류의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저장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드럼앤베이스를 추천해 드린 곡도 한 플레이리스트에서 나온 곡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해 드려 봤고 자, 곡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가 작사 작곡을 하면서 느낀 것들로서 사실 올 한 해도 제가 좀 바쁘게 살 예정이지만 그러면서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포기 안 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뭔가 앞으로 달려가는 거 자체가 저는 멋있다는 생각을 그리고 제 자신한테 칭찬을 작년에 2024년이죠. 2024년에 처음 해봤기 때문에 2025년에도 이제 뭔가 정말 2024년이 조깅이었다면 2025년에는 정말 달릴 수 있는 사람이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제가 밑밥을 까는 이유는요. 바로 이제 저의 또 라이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존감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일단 라이브로 청해 듣고 후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f-esteem. Yeah. 자격지심만에 갇혀 피해의식에 나 삼켜 방 안에서 작업할 때면 아직까지도 난 숨이 가끔 막혀 밤을 새며 계속 soulless 잠이 들 때면 나 괴롭히는 nightmares 벌써 어두워진 저녁 눈이 떠져 일몰 맞이하며 일어나며 밀려버린 하루와 함께 오늘은 난 어제 나를 또 탓해
정답을 아는데 낮아져 버린 자존감 때문에 오적돼. 힘든 것도 내 탓, 후회마저 내 탓, 단점마저 극복하지를 못하는 것도 내 탓. 놓아버렸네 내가 만든 단두대. He looks bad, he looks bad, he looks bad. He looks mad, he looks mad, he looks mad. He looks mad, he looks mad. 제발 어둠 속에 같이 나를 꺼내줘. 빛나는 나를 다시 보려면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제발 가면 속에 웃는 나로 웃게 해줘. 현실이 두렵고 무서울 땐 What should I do? Raise yourself as in my ear. Don't blame yourself. Don't hate yourself. Go prove yourself. Raise yourself as in my ear. Don't blame yourself. Don't hate yourself. Go prove yourself. Raise yourself as in my ear. 아무리 발악을 해봐도 아무야 일어나지가 않네. 혼자서만 주저앉네. 이 짓거리 반복하다 보니 지쳤고 거울 속에 눈물 비춰도 자신을 아끼지 않은 게 또 느껴져. 나 혼자 비뚤어져 또 마음에 불이 꺼져. 다들 앞서 나갔는데 내 머리는 아직까지 다 기답이 안 보여. 도전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뭘 할 건데. 애써 외면했던 pain, 상처들은 끝도 없이 떠난 pain again. 섀도우 복싱하던 게임 이미 다 젖어버린 flame. He looks sad, he looks sad, he looks sad. He looks bad, he looks bad, he looks bad. He looks mad, he looks mad, he looks mad. He looks mad, he looks mad. 제발 어둠 속에 같이 나를 꺼내줘. 빛나는 나를 다시 보려면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제발 가면 속에 웃는 나로 웃게 해줘. 현실이 두렵고 무서울 땐 What should I do? Raise yourself as in my ear. Don't blame yourself. Don't hate yourself. Go prove yourself. Raise yourself as in my ear. Don't blame yourself. Don't hate yourself. Go prove yourself. Raise yourself as in my ear. Life is not easy, right? Yeah. 감사합니다. 네, 진진의 자존감 듣고 왔습니다. 아, 굉장히 떨리네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는 건지. 차라리 무대에서 부르는 것보다 이렇게 라디오에서 부르는 게 항상 떨리던데, 심지어 제 라디오에서 저 혼자서 뭔가 부르는데도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떨었지만 그래도 자존감 듣고 왔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존감을 높여야겠다. 자존감이 지금 내 상태가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이 곡을 좀 썼던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랄까, 정해져 있는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돌 물론 천년만년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한계가 있는 거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나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존감이 떨어지더니 그런 생각들을 가장 먼저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나 잘할 수 있는 게 없는데로 바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자존감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존감, self-esteem이라는 곡을 써봤습니다.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일을 할 때 자존감과 자신감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뭔가 다
중간에 가다 마는 것 같아요. 그냥 실패를 하더라도 그냥 저질러 보고 실패를 해도 되는데 그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는 중간에 가다가 만 느낌? 그 애매한 그 중간에 멈춤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뒷걸음질 치게 되고 그 타이밍 놓쳐서 뭔가 성공할 기회조차 못 얻는 그런 기분들이 들었을 때 이 자존감을 썼던 건데 여러분들도 물론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게 저의 방식인 것 같아요. 제 속 이야기를 좀 많이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라디오 하면서 그리고 음악하면서 그 속에 있는 얘기를 가사로 쓰면서 그런 식으로 좀 푸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는 그냥 "뭐 어때? 질러 봐."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질러 보면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마치 지금의 저처럼요. 라이브 막 어제부터 막 어떡하니, 어떡하니 하다가 막상 이렇게 질러 보니까 물론 끝나서 하는 말입니다만 끝나서 하는 말입니다만 부를 때까지도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다. 예. 자, 음악을 듣고 또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어느덧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2025년을 사실 맞이하면서 그리고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멈추지 말아야겠다. 어떻게 하던 간에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내가 멈추는 순간 정말 세상이 멈추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달려가야겠다. 물론 그 중간에 쉼도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고 힐링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도 2025년에는 정말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5년에도 아이돌 한국어는 계속됩니다. 원하신다면 4시에 진진쇼가 돌아올지도요. 찐디한테 바라는 것,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무엇이든 보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재밌는 추억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 곡으로는 아스트로의 너의 뒤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항공이들아 2025년에도 알지? 잘 먹고 잘 살자. 안녕.